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6명. 초고령 사회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들리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당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생아 수는 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95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6명.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인 2.1명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0.7대인 나라는 한국, 홍콩, 마카오뿐입니다. 중국도 0.99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직도 심각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출산율 상승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맞춘 노동연금복지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초고령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960년대엔 어린이 1명당 65세 이상 노인이 0.15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이면 노인 한 분당 어린이가 0.22명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어르신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엔 어린이 1명당 노인이 약 0.15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0.67명, 2024년에는 1.81명,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2.22명으로 예상됩니다. OECD 2023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167.1로 세계 5위, 상승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560세 대비 노인 인구는 현재 2.26대 1 수준이지만 2047년에는 1대 1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복지 제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생산 연령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와 재무준비를 병행해 초고령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인구 폭발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낳는 게 힘든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 유지 기준인 출산율 2.1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와 UN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 2.1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 정도만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선진국 대부분은 1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조차 합계 출산율이 1명 안팎으로 떨어지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게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히 출산 장려금에 그치지 말고 양육교육주거 전반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은퇴 연령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이민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고려해 인구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단순하지만 무서운 현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업계 현장에서는 숙련공 부족을 넘어 아예 일할 사람 자체가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심지어 복지 현장까지 인력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죠.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 증가율, 자본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동 증가율은 0에 가까워졌고 곧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자본 증가율, 즉 투자 역시 지난 20년간 크게 줄었습니다.
생산성 증가율도 떨어지면서 현재 잠재 성장률은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205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은퇴 연령대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로봇 AI 자동화를 활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2045년이면 노인 한 분을 젊은이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1대1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은퇴 나이를 65세로만 늘려도 이 위기를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은퇴가 당연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일할 수 있는 연령대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죠. 지금처럼 방치하면 세대 갈등과 국가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꼽습니다.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연금 재정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금 체계, 노동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하죠. 또한 노년층이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선입견을 깨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인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 유입 역시 불가피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동시에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개혁을 통해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유입과 이민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과연 매력적인 나라냐는 겁니다. 중소기업, 건설업, 농업 현장에서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 문제, 문화적 장벽, 지역 격차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꼭 오고 싶은 나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좋은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연구개발 R&D, 기술 인력까지 다양한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국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해 한국은 일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 커뮤니티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 인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장기적으로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먼저 배려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누굴 우선할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적이고 이중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의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입니다. 임금 고용 구조의 유연성을 높여야 젊은 세대가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과학자 엔지니어 같은 고급 인재는 이미 희소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인재들을 한국에 붙잡으려면 매력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만약 우리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단순히 외국 인재를 못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고급 기술 인력조차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청년 고용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 인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학위 취득자에서 끝내지 말고 산업 현장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인재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주거 연구, 환경비자 제도 같은 실질적 장벽을 낮추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봉 수백억 원을 받는 세계적 인재들을 한국이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외국인 인재뿐만 아니라 로봇과 AI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봉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행정생활 환경도 아직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반드시 사람만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과 AI, 특히 물리적 AI, 피지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 기계를 넘어 실제 노동을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키오스크, 제조용 로봇 활용률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법과 규제입니다.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로봇 AI 도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과 복지돌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AI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유치와 자동화를 병행해 노동력 부족을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부족.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세 가지 위기, 따로 풀 수 있을까요? 해법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합 패키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더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금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연금 개혁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교육, 노동, 복지, 규제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해법으로 규제 개혁을 첫머리에 꼽습니다. 돈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지만 법과 규제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020년의 경제 역사를 봐도 제도 개혁이 가장 늦게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규제 개혁부터 시작해야 이후 재정 투입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규제 개혁과 법 개정을 서둘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출산 고령화 노동 문제를 하나로 엮어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복지 고용 시스템을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저출산 대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복지 교육을 패키지로 묶어 시행하면서 출산율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 위기는 따로 떼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규제 개혁 없이 돈만 푼다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도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 사회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문제의 해법을 종합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규제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인과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구 문제 해법을 남겨주세요.